제가 사는 동네를 너무 신랄하게 까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자, 그럼 이런 지역적인 불편함, 그리고 아직 저개발된 이런 도시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고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네오비 아카데미 서울 111조 B팀에서는 향후 10년 이내 강북의 최대 핵심 중심지가 될 예정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이 광운대 역세권을 주제로 이 지역을 조사한 이유는 지금은 현재 낙후되어 있는 도시지만 이 광운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계획을 살펴보면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우선 광운대역이 입지와 그리고 지역적 특성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이 광운대역의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광운대역의 현재와 미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추천 매물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이 광운대역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대표님 있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어딘지? 옛날 성북역.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광운대역이 사실 이 대부분 분들에게는 성북역으로 인식이 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실제로 성북구였는데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성북구가 아닌데 성북역으로 불리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받아서 광운대역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이 광운대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은 월계 1동과 2동, 3동으로 크게 세 가지 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월계 1동은 전형적인 구도심의 대안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가 있어요. 요즘에 반도체 부족해서 여기서 삼성 쪽으로 많이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계 1동의 특징은 다른 대학가와 달리 항아리 상권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 같은 동네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월계 2동 쪽에는 인덕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옆에 보시면 월계 주공 2단지 아파트 및 주공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거의 2배, 3배 이상 올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때 주변 사장님들이 하나 사놓으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던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월계 3동 쪽은 월계 1, 2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보시면 약 8,700세대 정도의 이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밀집이 되어 있어요. 석계역 쪽에는 그랑빌 아파트가 3,000세대여서 이렇게 가보시면 진짜 무슨 매머드 단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위에는 이 아파트 재건축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한 그 미미삼 아파트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 지역적 특성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적 특성을 제가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이 월계동에 지금 거주한 지 2년 반 정도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동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제가 체감되는 교통적인 불편함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이 지역적으로 불편해서 뭐 장을 보려고 해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쇼핑을 하려고 해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게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한마디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세하게 한번 봐보자면 첫 번째, 여기 네모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아까 여기가 제가 항아리 상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광운대학교가. 그 이유가 보시면 월계 3동 쪽에 강북구에서 제일 큰 이마트 트레이더스 1호점과 이마트가 있거든요. 그럼 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선거리로 300m밖에 안 됩니다. 월계 1동에서 3동까지. 근데 직접 갈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어요. 육교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장을 보려면 월계 1동에서 3동으로 월계역 또는 석계역으로 차를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걸어가려면은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런 지역적인 단절, 교통의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 쪽에 이 굉장히 뻗쳐 있는 이 선로들이 보이시죠? 이게 화물 물류 창고 기지에다가 이 시멘트 공장이 지금 입지를 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옆에 이렇게 8,7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이게 4일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시멘트 저장 공간이거든요. 이게 아파트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먼지가 엄청 날립니다. 분진이 말려서 막 알러지 유발하고, 그리고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해서 사실 37년 동안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옆에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악명 높죠. 강남까지 아침에 출근하려면 제 친구도 여기 위쪽에 의정부 라인에 사는데 이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가면은 거의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고요. 밤에 가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호우주의보 때는 항상 여기 침수가 자주 되는 또 도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이 석계역 쪽에서 이 신내역까지, 여기가 정말 살인적인 교통 체증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 3.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 타고 가면 사실 5분 거리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서 구리로 다산 신도시나 이런 데로 넘어가려면 항상 20분에서 30분 정도 땅에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교통적인 불편함이 있다. 제가 사는 동네를 너무 신랄하게 까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자, 그럼 이런 지역적인 불편함, 그리고 아직 저개발된 이런 도시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고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2022년도 3월 3일 날 목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GTX C 라인이 의정부부터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광운대학교가 있는데 광운대역에 여기를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육성시키겠다. 20년 내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핵심을 봐보면 주거, 일자리, 상권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집 근처에 모든 편의시설, 영화관, 쇼핑센터, 그리고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확충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지하철을 모두 지하화시켜버리고 그 위에 수변과 공원을 깔아버리겠다. 이런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그런데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우리는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기본적인 도시 계획을 가지고 상세하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진행 직전 단계인 개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광운대역 개발 호재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동부권에서 가장 큰 최대 핵심 호재거든요. 자, 보시면 이쪽이 지금 지나가 보면은 형편없어요. 드론 띄워서 날려보면 물류창고 기준으로 이렇게 시멘트 공장이 있고 막 여기서 자동차 생성해서 이 현대산업 자동차를 이제 공급하고 이런 용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많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진, 소음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행사로 삼아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는 코레일인데요. 같이 합작을 해서 약 44,800평입니다.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축구장 20개 정도를 합쳐놓은 규모예요. 이 정도로 엄청난 필지에다가 2조 6천억 원을 부어가지고 현재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역이 통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상업 업무 복합 공공용지로 나눠서 3가지 파트로 개발해버리겠다. 이유는 노후화됐고 분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2022년 7월 달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실제로 부지를 3파트로 잘라버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준주거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은 2022년도 하반기에 하게 될 예정이에요. 지금 4일로 이거 해체식을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거를 폭파시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멘트 공장의 그 생계 수단이었고 이 이주 및 보상이 이 협상이 쉽지가 않았는데 서울시와 노원구청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협상을 했고 폭파시키기로 이 폭파식을 지금 진행을 했어요. 말이 이상한데 맞아요. 그래서 22년도 하반기에 지금 착공을 하고 완공은 25년에서 26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필지마다
이게 복합용지에는 총 11개 동으로 35층에서 49층짜리 2,600세대 정도의 주상 복합 아파트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지에는 저기 왕십리나 상봉역에 가보면은 뭐 엔터식스 이런 주상복합 큰 이렇게 쇼핑몰 센터가 있잖아요. 코엑스도 그렇고 그런 정도 규모의 46층의 업무, 영화관, 컨벤션 이런 업무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 호텔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그리고 공공용지에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조성하고 곳곳에 문화공원과 이쪽에는 경춘선 숲길을 또 연장해 가지고 좀 이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모 당선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건축 디자이너 뭐 게마 어떤 분의 지금 디자인인데 예.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게 구체적인 게 여기가 월계 1동이거든요. 건너편이 여기가 월계 2동이고 여기가 지금 광운대 역세권 철도 차량 분류기지인데 다 없애버리고 4일로 쪽에 이렇게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거고 여기는 업무 상업시설, 랜드마크 호텔을 지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미삼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자, 놀랍지만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이런 조감도를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강남부터 시작해서 신도시 보면은 논밭이었는데 다 변화하잖아요. 노원구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이 땅을 최고효율로 계획적으로 세세하게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검수고, 동양현대시멘트, 한솔제지창고, 현대자동차 출고장으로 사용했었던 이 물류창고 기능으로 의 역할이 컸던 이 강원대 역세권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 일반 상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7월 달에 변경을 할 것이고 자 이렇게 옆에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계획을 해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사실 미래 가치는 교통의 접근성, 호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대역 토지 이용 계획을 봐보면 여기서 이 강원대 역세권 월계 1동과 3동을 이어주는 접산도로를 설치한 예정, 이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강원대역은 1호선으로 사실 종로 쪽으로 가는 지하철이고요. 그리고 여기 7호선은 강남구청역으로 가기가 편해서 강남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1호선과 이 강원대역과 공릉역은 사실은 단절된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접산도로가 생김으로써 이 통행이 지역 접근성이 높아지고 강원대역에서도 공릉역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이동거리가 간편화돼서 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단절감도 없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강원대 일반 상업 용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과 준주거 용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구체적으로 봐보면 여기 보시면 업무 상업 숙박시설을 지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놨어요. 보시면 오피스, 클리닉, 스파, 뷰티, 피트니스, 호텔, 연회장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준주거 용지에는 판매시설,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들을 지을 것이라고 상세하게 계획을 해놨고요. 실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이쪽에 보면 광운대 역세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광운대역 지하철이고 뒤쪽에 여기 시멘트 공장 4일로가 보이죠. 이게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진짜. 자, 이거를 모두 없애버리고 여기 신축 아파트들과 이 상업 시설을 이제 랜드마크 호텔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옆쪽이 월계 1동이고 이 건너편이 미미삼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광운대역에서 공릉역까지 또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마트랑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월계 1동에 있는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기 랜드마크 호텔이 생길 예정이고 그래서 강원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 노원구 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쇼핑, 문화, 업무, 상업 중심 기능을 노원역 쪽이 아니라 이 광운대역 쪽에 이 기능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지역 자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청장님께서 실제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월계동의 지역 단절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역 발전을 이 서울시
권역생활권 계획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지역발전 선도, 경제 거점을 조성할 것이며 광운대 역세권은 이제 통합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지원센터 등 업무 상업 중심 이 기능을 통한 지역 활성화시킬 것이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죠. 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호재는요, GTX-C 노선이 착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된 사항이죠. 그래서 덕정역에서 사실 삼성역까지 이제 가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데 2022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는 편도로 16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광운대역에서는 광운대역,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 이렇게 4개 정거장이기 때문에 편도로 10분 정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호재죠. 그리고 광운대역 위쪽에는 1호선 라인이 월계역이 있는데 여기도 경전철이 연장돼요. 이 경전철을 연장하는 이유는 사실 상계역 쪽에서 이 왕십리역으로 환승을 하지 않고 한 번에 가고 싶다는 이 니즈 때문에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2021년도 7월 달에 공사를 해서 2026년도에 이 완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광운대역에서 왕십리역까지는 이 지하철을 월계역 쪽으로 이동해서 타면은 한 15분 내로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런 교통호재가 있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여기 보면 석계역 쪽에 월릉 IC부터 이쪽 영동대교 남단, 여기가 청담 쪽일 거예요. 아마 대치동 가는 길인데 여기까지 길이 지금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와 동서울 지하도로 주식회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나뉘어서 2028년도까지 여기에 있는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시켜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4차선 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이동시간이 3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10분으로 혁신적으로 단축시키겠다. 그럼 넉넉히 보수적으로 보면 10분에서 30분 정도 안에 이동할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자, 이렇게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시키면 그 위에 뭐가 생기냐? 자,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면요, 이 중랑천이 있고 여기가 공릉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광운대역 일대인데 보시면 여기 중랑천 옆에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시켜서 없애고 여기는 딱 공원을 이렇게 조성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2028년도에 최종적으로 지하화시키게 되면 이 조감도가 이런 식으로 딱 이쁘게 위에는 공원 있고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정리를 하자면요, 광운대역의 현재와 미래 보면 호재덩어리예요. 호재덩어리 보이시죠? 모두 개발될 것밖에 안 남았는데 GTX-C 노선이 확정되면 삼성역까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되는데 엄청난 호재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자체도 이 물류창고 기지에 랜드마크 주사 복합 쇼핑센터를 만들고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 중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청담역까지 10분에서 30분 내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 위로는 수변공원을 조성할 것이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전철을 연장해서 왕십리까지 접근성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미미삼 재건축 호재가 상당합니다. 이 추가분담금이 적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거든요. 여기도 재건축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옆에 석계역 쪽에 보면 이 동신 재건축, 이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주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이주 촉진비를 1인당 지금 5억 원씩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촉진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 시행인가 확정되고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 이주 예정이고, 석계시장이 이제 4분의 1 정도 없어질 거고 거기 석계중흥 S클래스 재건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장인 뉴타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에 돌입했죠.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정책을 완화시키고 있고, 모아타운, 모아주택도 이쪽에 보시면 성북구 번동과 면목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금 소규모로 소액 아파트들을 전부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딱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 시공 깡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뒤, 5년 뒤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고 주거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며 강남의 접근성도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단 보수적으로 투자 기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 잡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부분은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소액 빌라들이 아직 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사장님도 저번 달에 이 반지층 빌라를 이 동신아파트 재건축 뒤쪽에다가 지금 사놓으신 상태입니다. 갭으로 한 3천에서 4천 정도 사놓으신 상태고요. 그리고 SK 아파트 뒤편에도 지금 모아주택 동의서를,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호가가 지금 1억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동의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도 관심 가져보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액 빌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겁니다. 자료 출전은 서울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 조사를 했고 참여 인원은 류지훈, 방금선, 고영재, 조남식, 권정욱, 정희경, 김은지, 박지연 대표님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